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 8.89포인트 내린 2342.03, 코스닥 지수는 4.71포인트 내린 826.69, 원달러 환율은 0.75 내린 1117.3원, 유가는 배럴당 70.5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48억 원, 개인이 1613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기관은 263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42억 원, 기관은 111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은 41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 발표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운행을 목표로 내놨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도입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심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상하 프론테크, 신흥 SEC 등입니다. 남북한의 가스관 사업은 2011년 이후로 중단됐지만 이번 남북관계 개선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 한국은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이 큰 유가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철도 사업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 열차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외의 각종 원자재 수입과 국내 수출 등 국내 무역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소식들이 해외에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에 협상가라고 올라서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문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상주하는 남북인원들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여기 공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에 바로 남북 경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CJ 오쇼핑, CJ E&M과의 합병 소식으로 8.72% 상승 마감했습니다. FNF, MLB 성장 부각으로 5.87% 상승 마감했습니다. 퓨처캠, 세계 최초 전립선 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2019년에 임상계획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라이트론,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는 메타비스타의 액체 수소 사업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2016년 말에 6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신용융자 자금 규모가 2017년 연말에는 9조 8천억 원으로 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금년 6월 12일에는 12조 6천억 원으로 6개월 만에 또다시 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 신용증자가 증시에 모멘텀을 주지만 약세장이 진행될 때는 악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식시장을 급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융자 축소 과정의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자금 규모가 지난 6월 11일 최고치 12조 6,480억 원에서 6월 22일에는 11조 9,689억 원으로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오늘도 약세장이 진행되면서 작은 증시 출렁임에도 악성 매물이 쏟아졌죠. 신용융자가 충분히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코스닥과 스몰캡 전반에서 이렇게 억울한 주가 하락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주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원하지 않는 투매 속에서 개별 종목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정말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 증시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서도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화폐 전쟁과 함께
내부에서 부채 전쟁까지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을 축소함으로써 부실 기업을 속아내고 과열된 증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기업 부채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 큰 짐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전쟁이 시작된 것이 지난해부터죠. 시진핑이 지난해 장기 집권 모드로 들어가면서 부채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시진핑 오너 체제가 되자마자 부채와 전쟁으로 중국 증시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글로벌 경기는 최고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돈이 가장 잘 벌릴 때가 구조조정의 적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때를 노려서 시진핑이 글로벌 경기 훈풍기 때 부실을 솎아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을 방해하고 금리 인상으로 중국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중국이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지급 준비율 인하입니다. 중국이 벌써 채권 디폴트 규모가 24건, 금액으로 따지면 4조 원 이상입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말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즉 EEEA를 발동해서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제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IEEA는 미국 내 자산 동결까지도 가능한 법이죠. 때마침 트럼프가 경제정책 지지도가 CNBC 조사 결과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뭐 미국의 장기 집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너도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전문 경연인일 뿐인데 그래도 워낙 병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신이 잔뜩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요 이미 99%의 확률로 중국이 대패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응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주말 이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 부주석이 7월 초에 방미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금융으로 인해서 산업 생산, 소매 판매까지 둔화되면서 IMF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얘기한 것인데 중국으로서는 하루빨리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1차 관문인 7월 6일 이전에 어떤 해결 실마리가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에 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만 대응이 가능한데요. 현 증시 상황 미국이든 중국이든 빨리 이기기만 하면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수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